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아마 지금 대부분이 여러분 이제 피자 준비 때문에 바쁘실 텐데, 그래도 재방정은 좀 틈틈이 조금만 공부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뭐랄까 피자 공부하다가 좀 지쳤을 때, 뭐 일요일 저녁이라든가 가끔 우리 특히 우리 종합반 학생들은 복습 동영상도 틀어주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좀 복습을 조금은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여러분 삼순환 때 좀 덜 후달거립니다. 우리 시체말로 좀 후달거린다고 쓰는데요. 자, 삼순 때 되면은 지방행정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시험에 임박해 있다는 거죠. 예, 그때 여러분이 이제 급하게 공부하다 보면은 지방행정에서도 낮은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 선택 과목도 결코 소홀히하지 말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또 아마 또 상당수 학생들은요, 제가 강의 그거를 들어온 걸 보면은 주로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2차 경제학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죠? 그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주로 이제 지방행정에는 선택 과목을 이제 몰아서 듣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순환 같은 경우는 6회니까 좀 빠르게 돌리면은 아마 여러분이 하루 만에 다 들을 수 있으시죠? 6회면 오전, 오후, 저녁 해가지고, 두 타임 해가지고 하면은 하루 만에도 이게 충분히 가능한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번 이순환 때는 여러분이 이제 1순환에 하고 3순환을 가기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로서 이제 우리 저 교재에 조금 충실해가지고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웬만한 문제 다 거의 다 풀리죠. 예, 기출 문제는 입법고시까지 해주고 기출 문제는 다 집어넣었으니까 거의 한 10년 시가량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이 문제 출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입시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행정학과 지방행정 연계되어 있는 과목인데, 지방행정도 그렇고 행정학도 그렇고 행시만 보지 마시고 입시까지 문제를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이 불이탈을 방지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답안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저 종합반 학생들은 되도록이면은 모의고사는 꼭 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혹시 한 3월 초가요. 이 피세 시험이 2월 말 3월 초 그죠? 끝나고 나가지고 혹시 이제 이순환 수업 그때 좀 들으시는 분도 지금은 이제 이순환 시간이 지금 1월 달입니다만은 그때 여러분 또 괜찮으니까 답안지 모의고사 써가지고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채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저 실강 말고 또 동영상으로 또 복습 강의 들으신 분들도 한 번쯤 정도는 한번 손으로 써보세요. 이게 써보는 거 안 써보는 거 차이가 큽니다. 꼭 여러분이 감을 잊어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다. 예, 물론 숫자 조금 내년에 이제 올해 이제 뽑는 숫자 조금 줄어가지고 학생들이 좀 상당수 학생 좀 불안해하긴 한데 불안해하지 마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 5명 적게 뽑았다. 그러면 그 5명 여러분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은 그보다도 훨씬 우수한 실력을 갖췄을 거라 믿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좀 흔들리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또 2차 실력이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시험에서 진짜 좀 더 판감 날 것 같습니다. 1차를 통과를 하더라도 2차 실력인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합격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조금씩 필요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저녁 시간에는 이렇게 지방행정 관련된 전체적인 그 내용을 좀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죠. 전체 한번 개관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순환에 예비 순환 들었던 학생들 또는 이제 혹시 좀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지방행정이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구나. 그걸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방자치의 이제 본질 또는 지방자치의 기초가 되겠는데요. 지방자치라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어떤 국가 내에서 키워드는 항상 국가 내가 들어가죠. 국가 내에서 일정한 지역이 되죠.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이라는 의미 속에는 국가 내라는 의미가 숨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방이라는 의미 속에는 일정한 지역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땅지자를 쓰는 거죠. 지방이라는 의미를 쓰는 건데 이 방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 이건 땅을 뜻하죠. 땅이고 어떤 말 그대로 방향 그런 걸 뜻하는데 뭐 사방이라는 말 써서 사방천지 그런 말 때 그 방자 이 방자죠. 방향할 때 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바로 어떤 국가 내 또는 일정한 영토 내에서 국가라는 영토를 개념 말하는데
일정한 지역이 돼야 됩니다. 모든 지역이 아니죠. 대한민국 전체 내에서 그죠? 특정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구역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주민들이라고 그러죠. 국민이 아니고 주민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이라 그래. 거주하는 사람에서 주민이라 그러죠. 레지던트라고도 합니다. 우리 저 병원에 가면 레지던트란 말도 쓰죠. 그래서 리자이드, 거주하는 사람, 주민, 거주하는 사람, 주민이고, 국가 내에서 했잖아요. 한 국가 내에서라고 했을 때, 국가 내를 내는데,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우리 뭐라 그러죠? 국민이라 그러죠? 국민이라 그럽니다. 국민 중에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우리는 이거를 주민, 이렇게 표현하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주민. 그래서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으로서의 지위가 있는 겁니다. 그냥 지금 여기가 서울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서울시 주민으로서 서울도 하나의 지방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서울이 우리가 자꾸 중앙 그러면은 서울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 이제 학문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여기는 오히려 우리는 서울시도 지방에 해당합니다. 요거 그 서울시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지방 그러면은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고 학문적으로는 서울시도 지방이다. 그다음에 그 지역의 공동 사무를 일을 사무란 게 사무 그 지역에 일이 있어 하는 일 사무를 주민이 있고 그죠? 자, 구역이란 게 구역. 자, 특정한 땅. 자, 여기는 국가는 뭐라 그래요? 국민이고 영토라 그러죠. 영토란 말을 쓰는데 국토, 영토. 우리는 일정한 구역을 전제로 해가지고 사무를 합니다. 그 어떤 사무를 하냐? 이것도 우리 하나씩 다 배울 거죠. 자, 바로 뒤에 나옵니다. 주민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구역은 뭐냐? 사무는 이래 되는 거죠. 공동 사무를 누가 처리한다? 자,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하고 처리한다는 거죠.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 처리한다 해서 뭡니까? 자치란 말을 쓰는 거죠. 공동의 사무를 주민들에서 결정한다 해서 자치란 말을 쓰게 됩니다. 스스로 처리한다는 거죠. 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한다 해서 스스로 자자. 이렇게 해서 자치란 말을 쓰게 된다. 스스로 처리한다. 또는 물론 이제 더 엄격하게 말하면은 지방의회라든가 지자체장을 통한 그죠? 간접적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죠. 하여튼 그런 걸 그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자치란 말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자치란 것은 지방의 사무를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도 결국은 뭐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죠.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 그래서 자치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그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방자치다. 항상 이렇게 지방자치. 자, 자치란 말 쓰죠. 그럼 국가는 뭐라고 많이 쓰죠, 우리가? 통치권이라고 해요, 통치권. 자, 우리 행정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우리는 이거를 통치한다. 가버먼트란 말도 많이 썼었죠. 가버먼트란 말을 썼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행정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라고 그러죠. 자, 국가의 역할도 from government, 통치에서 governance, 협력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정부의 경우도 뜻하는 거죠. 주민들. 이 경우도 기본적으로 가버넌스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걸 로컬 가버넌스라고 하죠. 아마 그것도 제 밑에 나오죠. 최근에는 지방자치, 지방 가버넌스란 말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자, 로컬 가버넌스가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 나오죠. 그죠? 자, 다음. 지방행정은 지방행정기관에 수행되는 행정인데, 자, 광의로는 자치행정, 위임행정, 관치행정, 우리가 다 합쳐서 왜 이거를 지방행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행정이 이런 게 있는데, 관치행정은 일선기관, 우리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뭐 경찰청, 물론 자치경찰도 도입됐습니다만은,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 그 다음에, 또 소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소방 업무 자체는 자치 업무입니다. 지역 업무예요. 일이에요. 하지만은 소방관은 국가공무원이죠.
이런 것처럼 이 업무하고 또 달라요.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인데 일은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인데 지방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소방 같은 경우는 국가직 공무원이지만 소방 업무 자체는 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자치 업무를 수행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국가 사무는 국가 공무원이 수행하고 지방 업무는 지방 공무원이 수행하는 게 맞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고위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죠? 고위 공무원 중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이 지방 정부에서 그죠? 지방 정부에도 근무하는 고위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죠? 뭐 부교육감이 대표적인데요. 이분들은 고위 공무원, 국가직 고위 공무원이지만 지방 정부에서 근무하고 있죠. 지방 업무를 수행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광인은 그런 거 일선기관, 지방국세청, 지방환경청, 지방관세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협의란 거는 여기에서 관체행정을 뺀 경우를 말합니다. 자치행정하고 위임행정만 말하죠. 다시 위임행정에는 단체 위임사무하고 기관임사무로 나눈다는 거 아마 잘 아시죠? 자, 단체 위임사무, 기관임사무. 단체 위임사무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위임된 경우이고, 자, 한번 복습해 보세요. 기억나시는 거 들어보세요. 또 안 나시더라도 들어보세요.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적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경우, 같이 걸려있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단체 위임사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도 관리 같은 게 대표적이죠. 국도는 국가가 맞죠. 국가 도로니까 국도인데 문제는 이 국도가 어디를 통과합니까? 지방정부를 통과하죠. 또 하천 같은 경우, 국유천. 예컨대 4대강 같은 경우도 4대강 사업을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 했었죠. 근데 그 4대강 사업은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4대강은 국유천이잖아요. 한강, 낙동강 등등. 그런데 통과는 어디를 해요? 한강은 서울 중심으로, 낙동강은 대구, 경북 중심으로, 그죠? 또 경상남도까지 가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리는 겁니다. 기관임 사무는 여러분 행정법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하부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유임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관임 사무라고 합니다. 행정관청이죠. 행정기관으로서 업무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국가사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선거사무 같은 거죠.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이런 선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또는 여권 발급 같은 것도 국가사무죠, 그죠? 국가 전체적으로 또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인데, 이거를 지방정 우리 공무원들이 투표하기도 하고 또 선거 활동에 참여하기도, 선거 활동이 아니라 선거 그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중앙정부의 하부 기관으로서 역할로 하는 거다. 그래서 기관임 사무라 표현하죠. 최협의, 이게 이제 자치행정, 이게 자치사무, 지방자치인데 순수한 의미에 자치사무나 고유사무만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최협의의 지방행정 또는 자치행정,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되겠습니다.